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관찰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작은 첫 번째 슬라이드에 4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네 생명체의 공통점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찰편을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람이고요. 2번은 까치, 세 번째는 침팬지입니다. 네 번째는 돌고래고요. 이 네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힌트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욕심 많은 개에 관한 이야기, 어릴 때 우리가 책으로 읽었는데 아시죠? 뼈다귀를 물고 가던 멍멍이가 다리 밑에 있는 물에 비친 또 다른 멍멍이의 모습을 보고 자신인지 모르고 이제 그 뼈다귀를 뺏으려고 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뼈다귀를 강물에 떨어뜨리고 결국 놓치게 되는 거죠. 자기 모습인지 몰랐던 거죠. 물에 비친 모습을. 자, 요게 힌트입니다. 4개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요거 나르키 소스에 관한 나르시시즘, 심리학에서는 과잉 자기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르시시즘을 그 어원이 나르키소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답니다. 이 나르키소스는 워낙 잘생겨가지고 요정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 잘나서 그런지 요정들의 구애를 다 거부했대요. 그래서 상처받은 한 요정이 신에게, 네메시스라는 여신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 나르키소스가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고 빌었대요. 그래서 네메시스가 허락을 해서 이 나르키소스가 아마 사냥을 하는 날 이제 사슴을 만들어서 그런지 사슴으로 유도를 쭉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사냥을 하는데 아마 사슴을 못 잡은 것 같은데 지쳐가지고 연못가에서 이제 목을 죽이려고 연못에 이제 물을 먹으려고 이제 머리를 내밀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가 있는 거죠. 나르키소스는 그 물에 있는 존재가 물의 요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손을 뻗어서 그 존재를 만지려고 했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 이게 자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기 모습임을 알고 이제 시름시름 앓게 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는 바로 수선화가 이렇게 피어났대요. 자, 만약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모습이 자기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슬퍼서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임을 알므로서 결국 죽게 된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3개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지금 그죠? 네 생명체의 공통점. 정답은 바로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이 지금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의식은 앞에서 우리가 인지 3번째 편에서 의식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의식이라는 게 뜻이자를 가지고 알식자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일종의 인지의 의미지만 그 대상이 추상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인지를 한다라는 의미를 지녔던 거죠. 의식이. 근데 여기는 이제 자가 붙어 있으니까 나의 의미를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한다라는 거죠. 지금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바에 의하면 이제 멍멍이는 시각적으로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 줄 모른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멍멍이가 자의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멍멍이들은 냄새를 맡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데 아마 냄새로 자기를 인식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까치나 침팬지나 돌고래는 자의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죠? 바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사람도 자의식 발달 수준이 다 다릅니다. 나에 대한 인식 능력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사람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자의식 발달의 시작은 적어도 외형적인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저것을 나다라고 알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결국은 인지 능력이거든요.
인지 능력이 있어야 결국 자의식이 발달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의식의 발달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미 인지 능력, 즉 내면 인식 능력 발달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에 드러난 거울에 비친 또는 물에 비친 모습이 자기임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몸이 나가 아니라 무언가가 다른 게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발달하면서 그게 뭐 영혼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다양한 얘기를 하죠. 예. 이 내면 인식 능력 발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요 밑에 보면 정신분석학자 롤로메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의 여러 가지 미묘한 차이를 마치 교향곡의 여러 가지 음처럼 강하고 정열적인 것부터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모두 구별할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구분한다는 게 인지 능력이죠. 그러니까 롤로메이라는 분은 이제 성숙한 사람의 기준이 이렇게 감정을 아주 세밀하게 자신의 감정을 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면 인식 능력은 이제 감정만이 아니겠죠.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생각도 있고, 양심도 있고, 가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자의식 발달은 곧 자존감 향상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1편에서, 마음 언어 1편 내면 성장 편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면 인식 능력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 돌봄 능력이 함께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편에서 하겠지만 내면 인식 능력만 발달하고 마음 돌봄 능력이 발달하지 않으면 공부만 잘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앞에서 메타인지 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메타인지 능력이 내면 인식 능력에 속하는 거죠. 그 대상이 주로 지식에 관한 거죠. 그런데 마음 돌봄 능력은 자신의 판단 정도의 수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 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내면 인식 능력이 발달하고 마음 돌봄 능력이 발달하면 자존감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BTS 소개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 내면 인식 능력은 결국은 내면 관찰 능력 발달과 연결됩니다. 내면 인식 능력이 발달된 사람은 내면 관찰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내면 인식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인지편에서 제가 경험과 인지와 기억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경험에서 관찰로 바꾸면 관찰한다고 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무조건. 또 인지가 된다고 해서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내면 인식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목적이지 관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관찰을 통해서 인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즉 내면 인식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관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찰 대상입니다. 관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 제가 소개를 내면 세계라고 이미 정의를 했죠. 예. 관찰, 그리고 관찰 태도가 또 있습니다. 이 관찰 태도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 주체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관찰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다 깊이 이해해야 되고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관찰 대상은 뒤에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 관찰 태도가 지금 매우 중요해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관찰 태도는 2차 관찰 대상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관찰 태도를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찰 태도가 하나의 관찰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찰 주체도 당연히 관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관찰 주체는 마음이죠. 마음인데 마음 그 자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적 작용을 통해서 많이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제 관찰 대상에 대해서 이 앞에서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이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 내면 세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면 세계에 대한 정의를 마음과 기억과 언어로 해놓은 이유는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해서 관찰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외부 세계는 눈에 잘 보이는데
내면 세계를 보라 그랬을 때 내면에 뭘 봐야 될지 이제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이것을 나눠 놓은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언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으로 나눠진다고 그때 소개를 드렸던 거죠. 뒤에서 관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와 비언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서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자, 관찰, 인지, 기억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관찰, 인지를 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관찰을 통해서 인지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은 어릴 때 학생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고 나이 들어서도 이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아시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자, 집중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릴 적 돋보기로 신문지나 종이 태워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종이가 타려면 첫 번째 빛을 모아야 되는 거죠. 모은다는 건 공간적으로 이제 모은다는 거고, 또 하나는 모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가 두꺼우면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죠. 초점을 모은 다음에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에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두 개의 그림의 다른 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본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 얘기 기억나시죠? 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집중력을 요하는 거죠. 이 외부 세계의 대상에 대한 차이점을 보는 것도 이만큼 어려운데 내면에 대해서 본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 집중력을 어떻게 기르죠? 집중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집중력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집중력을 기르려면 집중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집중력은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을 기르려면 지금 관찰력, 또 인지력, 기억력과 연결되어서 이것을 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면 인식 능력이 발달하면 집중 능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메타인지가 발달했다는 것은 벌써 집중력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인지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관찰 그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관찰에 대한 사전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제 관찰과 비슷한 단어들이 관조가 있더라고요. 한자어죠. 이 영어로는 observe고요. 관조, 볼관자죠. 네, 비출조자인데 그 다음에 관망. 요거는 영어로 wait and see라고 하네요. 좀 기다리는 거죠. 지켜보는 거. 너무 조급함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관찰을 하실 때 마음이 조급해지면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려고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관찰을 그 자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경청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listen. 경청은 타인의 이야기, 말을 집중하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경청은. 만약 자신의 생각이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 경청이 끊어지죠. 바로 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좀 알아볼게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내면 관찰을 하게 되면 내면 관찰 대상이 언어와 비언어적 대상으로 나눠집니다. 언어적 대상은 뭐죠? 생각이죠. 자, 이 생각을 관찰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의 성격이 경청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경청을 관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대상, 즉 비언어적 기억이나 마음,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그 다음에 양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대상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관조나 관망 쪽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포함한 단어는 관찰이다. 우리가 감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내면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관찰이란 단어가 매우 추상적인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관찰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내면 인식 능력 얘기하면서 외부 인식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외부 세계나 내면 세계를 다 인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외부 세계를 관찰할 때에는 생각하는 것과 관찰하는 것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가령 왼쪽에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만약 그 다루다가 딴 생각을 하는 경우에 잘못하면 가시에 찔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가시가 날카롭기 때문에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무언가 일을 할 때 온전히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딱 개입하는 순간 보는 것이 끊어진다는 거죠.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부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로 자신이 들어가 버린 거죠. 자, 이 외부 세계를 관찰할 때에는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의 구분이 명료하기 때문에 관찰 대상이 외부 세계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생각에 빠졌는지 생각을 하는지 관찰을 하는지를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면을 관찰할 때는 생각에 떠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내면의 관찰 대상이 실제 생각을 하는 그 과정에서 개입되는 요소들과 같은 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관찰은 마음이 하는 거고 그 관찰 대상이 기억이나 생각들, 양심, 감정, 욕구들인데 문제는 생각하는 것들,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순간 자기 내면을 관찰하다가 보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실제 관찰은 1초 하고 생각은 1시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100년을 관찰하신다면 아마 하루를 관찰하는 것도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관찰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내면 관찰 과정에서 관찰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자각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또는 중급자도 마찬가지인데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 생각하는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으면 매우 관찰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은 자기 내면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고요. 생각을 세밀하게 아까 감정 롤로메이가 구분하듯이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대상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야 그나마 관찰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구분하면서 관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 관찰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아마 내려왔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궁금한 점은 전자메일로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